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 경제독립TV 신동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자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2020년 4월 3일 금요일자 신문에 보면 부자의 탄생, 평균 41세, 종잣돈은 사업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이제 근거로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요. 중요한 걸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 꼽은 종잣돈 마련 1순위 수단에 보면 32.3%가 사업소득, 25.4%가 상속중여, 그리고 근로소득이 18.7%, 부동산이 18.2%, 금융자산이 5.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32%, 상속중요 25% 등으로 30대 중후반부터 기반 마련, 자산 50% 노후 준비에 사용, 부동산 비중은 6년 만에 감소, 5년간 실물 경기 어두울 것 전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부자들은 대략 41세 정도의 부자가 되기 위한 종잣돈, 시드머니를 손에 쥐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후 자산을 불려가는 수단으로 사업소득이 가장 많았다. 65세쯤엔 자녀들에게 재산을 중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한국의 부자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하나은행 프라이빗 뱅커 PB 고객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들의 총자산은 평균 160억 원, 연소득은 평균 4억 7,700만 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3일 경제독립 TV에서는 사실은 그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데 제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자들이 지금 뭐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사업소득과 상속중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종잣돈을 마련했는데 이 상속중여는 사실 저희 얘기는 아니고 이제 딴 사람 얘기겠죠. 물론 이제 일반인 중에서도 부모님한테 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거나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땅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뭐 이제 돌아가시면서 약간의 몇 천만 원 뭐 어떤 그런 그 거래하시던 금융자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케이스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슈퍼리치들처럼 일반인들이 많은 자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그 셀러리맨을 하든 아니면 내가 사업을 뭐 그런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결국은 그런 이제 흑수저, 일반 금수저가 아닌 이제 일반인들은 결국은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금 그 돈을 좀 전략을 해야 되겠다. 지출. 그러니까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이 월급 고정된 월급을 조금이라도 이제 세이브를 해서 매월 적금이라든지 그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적립을 해 나갈 때 10만 원 하는 것보다는 2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보다는 30만 원, 30만 원보다는 50만 원 해야 종잣돈의 규모가 더 빠르게 커 갈 텐데 그러려면 월급은 딱 정해져 있고 결국은 이제 지출을 줄여야 씀씀이를 줄여야 종잣돈을 좀 더 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수저 부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하게 일단은 좀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그 부자들이 꼽은 주요 자산 축적 수단에 보면 그 사업 소득이 31.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가 15.1%, 상속 중여가 여전히 25%를 차지하죠. 그래서 여전히 부자들은 금수저 부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금수저 부자 중에 또 사업체를 물려받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제 비중도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게 이 데이터로도 나와 있네요. 부동산 비중은 6년 만에 감소. 그리고 부자들이 앞으로 바라보는 이제 자산 시장의 전망은 5년간 실물 경기는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종잣돈을 조금 모으기 위해서는 정해진 월급에서 씀씀이를 좀 줄여야 되겠다. 좀 고통스럽지만 1년, 3년은 좀 씀씀이를 줄이면서 더 종잣돈을 1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50만 원 월 적립액을 좀 늘려서 일단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점이 이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적은 금액이라도 일단 여기서 지금 사업소득이 이제 부자들이 꼽은 주요 자산 측정 수단의 31.5%를 차지해서 매우 높은 비중인데, 우리가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나이도 있고 또 창업하는데 자본도 필요하고 또 창업을 하려면 그 분야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분야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어떤 그 금융자산,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금융자산의 적금이자, 예금이자는 지금 제로금리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금이나 정기금은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 원금 보장이 되면서 내 소중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상품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데, 이제 부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 그걸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량한 회사를 선별해서 계속 꾸준하게 적립주식 투자를 늘려가야 되고, 그 방법이 해외 우량 주식을 사는 방법인데, 직접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ETF를 투자할 수도 있고, 또 ETF를 요즘 펀드화로 만든 그런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이제 기간은 틀리긴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각종 부자의 보고서, 부자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나은행이든 KB국민은행이든 그 연구소의 자료들이 참 좋죠. 그리고 그 부자의 트렌드를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면밀하게 그 보고서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거나 기사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이 기사를 여러분이 조금 유심히 읽어보면서 방향을 좀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부자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그 5년간 좀 실물 경기가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면 내 자산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볼 때 부자들이 지금 달러 자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부자들도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그런 이제 탄화를 많이 장만하는 지금 걸 봤을 때, 부자들은 지금 현재 금융위기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현금을 좀 많이 확보했다가 그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기에 쏟아부으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화 자산 중에 일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좀 바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좀 어렵지만 씀씀이를 줄여서 10만 원보다는 20만 원, 20만 원보다는 30, 50을 적금을 불입해야 된다. 지금 이자 따질 때가 아닙니다. 안 깨지고 1년, 2년, 3년 안에 내가 원하는 그 목돈을 마련해야지만, 최대한 빚을 줄여가면서 마련해야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은행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금 종잣돈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지금 부자들의 지금 그 실물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현재 제가 자산 관리하는 부자들의 트렌드, 부자들은 현재 조금 아직 본격적인 위기가 안 왔다고 보면서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하는 전략, 그리고 원화 자산 중에 달러를 좀 많이 바꿔놓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이 부자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이기 때문에 종잣돈은 당연히 어렵게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 종잣돈의 방향은 앞으로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해외 우량 주식이나 해외 우량 ETF에 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그 20, 30%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탄화를 모으면서 면밀하게 부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고 미국의 그 전염병 또 그런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의 전염병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필요하다면 이런 그 각종 은행의 보고서, 증권회사의 보고서를 좀 읽으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2020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통해서 부자들의 트렌드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